가상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의 관리 주체가 필요 없는 개인 간 거래, 노드들을 통한 거래 내역 증명, 해킹 및 데이터 위 변조 방지,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 거래 등입니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단순히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화폐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은 물론이고 각국 정부나 공공부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와 개발 작업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은 보다 빠른 거래 체결을 가능하게 해주고 제3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체결해주는 스마트 계약은 쌍방 간 거래를 보다 편리하고 확실하게 담보해줍니다. 이런 장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글로벌 지급결제부터 송금, P2P 대출,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전통적인 금융은 물론이고 증권 분야에서도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접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해외 송금인데요. 굴지의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송금 분야는 거래 체결이 가장 더디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플을 비롯해 스텔라루멘, 레밋 등 가상화폐 스타트업들은 일찌감치 해외 송금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해왔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같은 글로벌 은행들도 자체적인 해외 송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5대 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 은행들이 참여하는 R3 CEV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확산의 위협을 느끼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만들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과 글로벌 지급 결제는 물론이고 부동산과 회사채, 주식 등 총 8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증권 분야에서도 나스닥 시장을 관리하는 나스닥 OMX 그룹이 일찍이 2015년 블록체인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매매거래 플랫폼인 링크를 만들어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매매 체결까지 걸리던 시간이 3일에서 1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죠. 또한 에스토니아 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온라인상으로 열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최종적인 거래 정산과 결제는 가장 정교하고도 확실히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호주 증권거래소는 비용 절감을 위해 등록 및 결제, 청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조 8천억 달러 규모인 주식 스왑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시범 서비스를 이미 성공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금융권에서의 고객 신원 확인에도 블록체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각 금융사는 블록체인에서의 공인기관에 접속해 고객 신원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복되는 과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국내 11개 증권사들이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공동 인증 서비스인 체인 아이디가 2017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과거 금융결제원이나 포스콤에서 발급받는 인증서를 모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등록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져서 지금은 한 곳에서만 인증받으면 추가로 복잡한 등록 과정 없이 다른 증권사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신원하기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에 마련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통해 분산 신원증명 서비스를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꼽아 본격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질병관리청이 민간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블록체인 랩스와 공동으로 선보인 디지털 백신 여권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의 앱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서비스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부동산에도 블록체인 활용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땅이나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을 통해 영구적으로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비용이나 마찰도 줄어들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등기부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이나 변조 위험을 덜 수 있다 보니 물류 분야도 블록체인 활용에 적극적인 편인데요. 세계 최대 컴퓨팅 업체인 IBM이 중국 돼지고기 유통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사육 농장에서부터 가공업체, 판매업체 등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하면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곧바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축산물 정보를 조작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정치 분야도 블록체인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을 전망인데요. 앞서 언급한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은 선거에도 활용 가능하며 호주 신생 정당인 플럭스당을 시작으로 스페인 포데모스당, 덴마크 자유연합 등에서는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모든 투표를 블록체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신원 확인, 투표 집계까지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 과정과 기록도 즉시 공개해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은 어디에 사용되나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7강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